요즘 그런 거, 요즘 사람들은 뭐 우리 나이 뭐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 네 삶의 철학이 뭐냐, 뭐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러면 그 질문 자체를 너무 버거워해요. 철학 뭐 갑자기 무슨 자다가 봉창 떠드는 소리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거든요.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한마디로 생각하는 것이 철학이잖아요. 생각을 전문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철학가들입니다. 그 철학가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고, 철학의 기본은 뭐냐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형태를 짠다는 건 중거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일이 왜 일어나야 되고 이런 형태를 짜는 것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거죠. 수학자가 그래서 천재들이 많은 이유가, 수학자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물리적인 세계의 가장 그 기본 틀입니다. 수학에서 물리학이 나오는 거니까죠. 수학에서 많은 방정식들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물리학이 돼서 여러 가지 기반해서 지금 이 과학 기술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것처럼 이 수학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철학이거든요. 철학.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큰 바탕적인 틀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게 철학입니다. 철학가들은 뭐냐면 이 철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왜? 100년 전 다르고 500년 전 다르고 1000년 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자는 그때 당시에 공자님이 볼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말을 해주는 거. 계몽주의 나오면 계몽주의는 이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계몽주의가 나와서 거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민주주의 나오고 쭉 한 거잖아요. 이런 것이 나온 것처럼 철학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나는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여러분의 가치관을 정리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누군가에 부여하느냐가 바로 철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냐가 그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이잖아요. 여러분은 수입이잖아요. 오타니가 안타 하나 치는 거하고 우리나라 프로선수 안타 치는 거하고 같은 안타지만 금액이 달라요. 안타당. 그렇죠? 하루 출전 비용이 다르잖아요. 그 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방식을 이루어서 살아와서 지금 어떤 자리에까지 도달해가 있는가가 그 노력과 능력과 노력이 산물이잖아요. 그 능력과 노력이 어떻게 나왔느냐. 타고난 능력이 이만큼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이고, 그 철학으로서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잖아요. 삶의 철학이 부재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치 자체를 얼마만큼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정확하게 가치를 매기지도 못하고 가치를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가치를 매기지 못하고 가치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서로의 가치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평가, 가치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자본주의적으로 연봉, 수익, 그러니까 캐시로만 되는 거잖아요. 금액으로만 되는 거잖아요. 그 금액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얼마만큼 되냐를 서로가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삶의 철학을 부재하니까. 철학가처럼 깊이 고민을 막 맨날 며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진 데서 나오는 것이 그 삶의 철학. 그럼 이 시대 상황이고 시대 정신이잖아요. 그 시대 상황, 시대 정신을 보고 사람들의 여론이 만들어지고 국가의 정책 방향도 만들어지고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지금 트럼프가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뭔가 메이크 아메리카 어게인인가 그잖아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인가 하여튼 그거잖아요. 마가 운동. 바로 그게 그거거든요. 정확한 뚜렷한 비전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법이죠. 그게 바로 철학 아닙니까? 우리의 핵심은 뭐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는 철학,
딱 비전이 나오고 이걸 형성하려면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촉촉촉촉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촉촉촉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5년 안에 해나가겠다. 그게 비전이잖아요. 비전이고 철학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여러분들이 있냐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게 없어요. 저는 24살, 5살 때 그걸 가지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평생을 했고, 15년, 5, 6년 지나고 40대에 그걸 가졌어요. 제가 원하는 철학에 대한 결과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편하게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철학을 정확하게 확고하게 모양을 다 만드니까 사실 재밌어요. 사실 전 재밌어요. 이게 재밌으니까 이런 강의도 하면서 막 여러분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좀 철학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이게 나이가 들면 철학이 필요 없다? 아니죠. 나이가 들면 철학이 더 있어야죠. 나이가 들면 나의 삶의 경험이나 철학에 담겨 있는 거 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럼 우리 보면 지혜라고 하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이거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누군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그런 관계나 이런 이런 사이에서 나는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난 누군가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뭐 보여줄 수 있는 거. 나의 정신세계라든지, 그 내가 생각하는 거,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토론이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론할 때 차를 마신다니 술을 마시면서 그런 사람들 간에 이야기하는 거 참 저는 제일 좋아해요. 그런 거 없이 막 웃고 떠드는 거 별로 싫어하거든요. 술 마시면서 과음 지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뭐 클럽 가고 이런 것도 안 좋아하고 뭐 그냥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없이 노는 거 있잖아요. 잡담하고 노는 거. 저는 뭐 제 성격으로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철학이 있는, 이게 있는 걸 유럽 애들, 그리고 중국, 대만 애들 이런 좀 만나면 좀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야기하기 좀 편해요. 재밌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판단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왜 이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치는 왜 이런 성향을 가는지, 이 사람 정치 성향 이런 건 이렇고 굉장히 이렇구나. 그 보통 중도 보수 뭐 좌우 이게 막 말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정치하는 방법, 경제적으로 가는 방법 자체가 진보나 보수 다 달라요, 저는. 그러니까 뭘 저는 그나마 어느 쪽 정당으로 지지를 하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100%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생각, 바로 나의 생각이 철이잖아요, 철. 생각할, 중국어 저라고 하는 철. 생각하는 사람, 철인. 사실은 인간은 모두가 철인이에요. 필라소파 맞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생각을 해서 이성을 바탕으로 한 생각을 해서 여기서 뭔가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 왔고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것도 만들어 왔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전에 기타 등등 만들고 동물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동물들은 우리보다 좀 상대적으로 저급하죠.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의 기준보다 적합한 거지. 뭐,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철학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계속 풍요로워집니다. 철학이 없으면 그냥 재미가 없다기보다 그 삶은 한 방향밖에 안 가잖아요. 돈 벌고 쓰고, 돈 벌고 쓰고, 돈 벌고 쓰고, 그 외에 좀 더 좋은 데 쓰고, 좀 더 비싼 거 사고, 좀 더 비싼 거 먹고, 좀 더 비싼 옷 입고, 이런 거.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바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철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가지 나오면 좋겠지만 이제 40, 50이 되면 이거 자기 삶의 철학이 잡혀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의 삶의 생각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저는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아니면 경제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예술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이거 뭐 문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 철학적 기준이 서야 되는 거고 나의 삶의 철학은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철학을 서로 이야기하고 논의하다 보면 이야기가 점점 재밌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깊이가 있는 거죠. 쓰잘데없는 소리 안 하고 그러면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이 사람이
이 사람과 나는 맞구나, 안 맞구나, 이 사람하고는 결이 다르구나, 이 사람하고는 길이 다르구나. 그래도 이런 부분 같으니까 그 부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안 맞는 뭐 정치적인 안 맞는 그 부분 이야기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저 심층적이고 복합적이고 좀 더 유연한, 플렉시블, 유연하면서도 깊이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생각해요. 사람의 만남의 깊이라고 하는 건 횟수도 비례하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은 뭐 1년에 한두 번 본다는 자체가 뭐 깊이 이야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깊이가 생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삶의 철학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꼭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삶의 철학을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뭐 없다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삶의 철학을 조금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뭐 또 잘못 오해하면 뭐 니는 철학이네, 우린 철학이 없다고 생각하냐? 그때 쓰는 개똥철학이라죠. 개똥철학 같은 거 말고 좀 체계적으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는 뭐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학교가 없지만 외국에는 오래된 전통적인 뭐 어떤 사립학교나 그런 학교들은 그걸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가르치려면 부모가 철학을 갖고 있어야 자식한테 철학을 가르쳐 주죠. 부모가 삶에 나는 이래 삶의 철학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부모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지. 자식 보고 갑자기 네 철학 가지라 하면 됩니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철학은 또 조금 나이 들어서 철학을 가지게 되면 삶을 정리하는 것도 있고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져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죠? 철학이 있으니까 삶을 이렇게 살아오게 되고 그 철학의 결과물을 또 얻게 되니까 재미도 있고 즐겁습니다. 삶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철학이라는 단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나 하는 거니까 사고하는 거니까 생각하는 거니까 사고 내는 거 말고요. 사고하는 거.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준비한 건 다 마친 것 같고 1시간 54분이네. 1시간 정도 됐네요. 뭐 혹시 또 질문을 하실 거 있을지 모르니까 뭐 오늘 이야기에 관련된 거 알아도 됩니다. 혼자 썼까 되겠다. 평상시에 뭐 저한테 궁금하신 건 아니면 뭐 견해나 뭐 있으면 저 원래 이 채널 자체가 아무거나 이야기 다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이제 주제가 좀 한정되다 보니까 정치가 안정돼야 뭐 정치 이야기 뭐 다른 걸 하지. 정치 이야기 빠져야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삶에 또 필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데 그죠? 먹는 이야기도 있고 예술 이야기도 있고 뭐 연애 이야기도 있고 제 SNS 보면 많이 한 번씩 글 올라옵니다. 아마 그거 보고 활용하셔도 되고 앞에 들어가서 글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